이번 사이버 강의 때문에 저작권 관련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창작자의 입장에 있어야 할 우리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 있게 보았던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저작권 관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열어보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저작권 관련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창작자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뿐 아니라 더욱 깊은 관련법 숙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저작권 관련 내용은 리뷰와 인용의 경우 연속되지 않은 3페이지 이하의 사용, 전체 페이지의 20컷 이하의 짤방은 가능하고 전체 페이지의 20컷 이하라면 짤방도 괜찮다. 하지만 단 한 컷의 이미지라도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P2P 웹디스크는 단속 대상이 된다. 미발매된 만화를 공유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속한다. 똑같이 그리는 경우도 침해 대상이다. 원작을 비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희극화하여 재구성하는 정도가 허용이 된다. 스캔 만화 제작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민형 사상의 법적인 대응을 한다. 만화 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시 1회 경고 후 연속적으로 침해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무단 번역과 자체 수정, 편집하는 것 역시 단속 대상이다. 이상 제가 알고 있던 저작권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출판 만화에 불법 스캔이 많았던 시기의 경우로 지금은 더욱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무단으로 캐릭터 도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사과문을 기재하게 되어 이슈가 되었던 건입니다. 저작권 안내에 들어가기 전에 창작자로서 가장 궁금한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갑시다. 트레이싱은 배경사진이나 검색 이미지에서 획득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덧대어 그리는 것도 안 됩니다. 간혹 핀터레스트나 기타 사이트에서 예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연습용으로 허용이 될 수는 있어도 작품으로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오마주는 존경의 표시로 작업을 하는 팬아트 정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패러디는 짤방이나 개그의 소재로 자주 쓰이는데요. 모호한 경계선 때문에 표절 시비에 자주 휩싸입니다. 표절은 아예 다른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따다 쓰는 것으로 창작자가 표절을 했다가는 명예가 실추되거나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인터넷에 저작물을 올릴 때에는 저작권을 확인해야지 됩니다.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비영리, 공익적 목적이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림 동화책의 사파를 보여주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은 후 그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려서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은 복제라고 하네요.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와 같이 기계를 이용한 경우는 물론
손으로 직접 뺏기는 필사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저작물 이용을 위한 확인 목록이 필요한데요. 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한 경우는 저작물이 아닌 경우, 즉 아이디어나 단순한 사실 등, 오래된 저작물,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공 저작물,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그런 것들이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네요.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는 자유 이용 허락 표시, CCL, 공공누리, KOGL 등 오픈 라이선스 표시가 있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요. 조건을 준수하면서 이용하셔야지 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70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만화 영상,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법령, 판결 등은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자유 이용이 가능하지만 작성자의 사상, 감정이 표현된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용, 공정 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용은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이 기준이 되고요. 공정 이용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례 중에서 검색창에 4cm, 3cm 정도의 크기로 이미지가 보여지는 해상도가 낮은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인용의 요건 중에서 영리적 이용도 가능한가가 있는데요. 인용이란 어떤 주장의 근거나 비판 또는 참고 자료 등으로 삼고자 다른 사람의 말, 글 등을 일부 가져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해상도가 낮다고 해서 100% 자유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인용이나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4cm, 3cm 크기로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한 것은 적법하였지만 400, 300픽셀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적도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출처 표시는 꼭 해 주셔야지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하므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작권자가 미리 허락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허락의 방식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 마크를 기억합시다. 유형 및 이용 허락의 범위에 따라 다른데요. 저작권 정보 표시는 CC BY, 저작권 정보 표시와 비영리는 CC BY NC, 저작권 정보 표시와 변경 금지는 CC
by ND. 저작권 정보 표시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CC by SA. 저작권 정보 표시와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CC by NC, SA. 저작권 정보 표시와 비영리, 변경 금지는 CC by NC, ND. 자세한 범위는 관련 표를 확인해 주세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기준도 있는데요. 각각 이용 허락의 범위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짤방도 CCL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사용하셔야지 됩니다. 자유이용 허락 표시, CCL 등을 표기해서 미리 허락해 놓은 이미지나 보호기간 만료 이미지, 기증 저작물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전 강의 2020 원더키드를 업로드하면서 저도 겪은 경우인데요.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는데 그중 10여 초 정도 침해 저작물이 사용되었다고 영상 전체가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라고 했는데요. 저도 사용해보니 문제된 부분을 잘라서 편집해주거나 해당 음원에 오디오 음소거 아니면 오디오 교체 등이 있는 툴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무료 음악과 음향 효과를 소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있고요. 음원 교체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누군가 먼저 그렸다 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의지, 즉 의거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작할 때 아이디어나 콘셉트 등은 참고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본다고 합니다. 이상 제가 훑어본 것들 중 관심 있는 몇몇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관련 자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법도 볼 수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